자, 오늘은 이제 시간 없으니까 출석 체크 오늘은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출석 체크하는데 한 1, 2분 걸리는데 요것도 그냥 넘어가죠 오늘은. 자, 들어오신 분들 1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 저기 지수가 좀 빠졌죠, 그죠? 근데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2% 이상 빠졌고 급락이죠. 코스닥은 0.8% 빠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가 왜 많이 빠졌는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증시 하락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스스로 종목 진단하기 세 번째 시간이고, 차트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종목 얘기를 좀 여러 개 해야 되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녁에 무슨 뭐 저기 뭐 스포츠 게임 있나요? 스포츠 경기 있나요? 오늘 수요일이죠, 그죠? 평소보다 확실히 적은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 확실히 적으면 뭐 스포츠 경기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 뭐예요? 증시가 재미가 너무 없거나 뭐 그럴 때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겠다 뭐 이럴 때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주식을 사시면 나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죠, 그죠? 자, 일단 이제 오늘 아마 지수가 또 빠져가지고 아마 사람들 심리가 더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빠졌고 특정 부위만 많이 빠졌습니다. 특정 부위만. 그래서 그거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보죠. 여기 이제 시간이 이거를 왜 띄워놨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대형주로 오늘 하락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대형주 하락을 많이 시켰는데 그 대형주 하락을 시킨 그 이유 있죠? 그러니까 낮에는 뭐 오늘 저 왜 이렇게 급락을 많이 했냐면 전날 밤에 국제유가가 8% 급락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제 그런 식의 뉴스가 아침부터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수를 급락을 시켰어요. 그런데 정작 시간에서는 그죠? 원자재 값이 다시, 그러니까 오전에는 원자재 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다 그러면서 폭락시켜 놓고, 시간에서는 원자재 가격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또 시간에서 급등시켰어요. 뭐를요? 사료주를. 장중에는 폭락시키고 시간에서는 급등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 갖고 노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코스피가 많이 빠졌는데 어제 해외 증시부터 먼저 보시면 어젯밤에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이죠. 0.4%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 나스닥 지수는 1.7% 급등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다르죠, 그죠? 다우지수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급등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독일, 프랑스는 3% 가까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2.9% 급락 나왔고요. 전저점을 살짝 깼어요. 어디요? 3월달이 여기 저점이었는데 여기를 살짝 건드리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겠죠, 그죠? 그 나스닥 지수도 어제 마이너스 한 2% 가까이 빠지다가 1.94니까 2% 장 초반에 2% 가까이 빠지다가 나중에 급반등 나온 거예요.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침에 이제 뉴스가 뭐가 많이 나왔냐면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환율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 말고 국제유가를 보시면 돼요. 자, 국제유가죠. 국제유가가 어제 8% 하락했다고, 장중에는 이제 10%까지 빠졌었는데 8% 급락했다. 요걸 가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라이브 회원들은 잠깐 양해 좀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 저녁 방송 때 여기 문자반 회원들도 시향을 좀 잡아드려야 되니까 낮에 했던 얘기 조금만 할게요. 잘 보세요. 대신에 이제 종목들 있죠. 이 국제유가 하락 이것 때문에 언론들이 하도 이제 난리를 지겨서 대형주들 어떤 게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를 쭉 보여드릴게요. 낮에는 그걸 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장 끝나고 났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 어서 오세요. 잘 보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보세요. 집중해서 보시라고요. 오늘 이 뉴스 나온 게 사람들 심리를 엄청나게 저기 한 것 같아요. 망가뜨린 것 같아요. 저녁 방송 시작할 때 원래 시작할 때 사람이 별로 없긴 한데 오늘은 유독 더 없는 것 같아요. 꼴도 보기 싫은 거겠죠, 그죠? 잘 보세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돼요. 자, 보시면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마이너스 8% 급락을 했습니다. 8% 떨어진 게 급락이냐? 예, 급락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국제유가가 어젯밤에 8% 급락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 이 박스권을 아직 벗어난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국제유가가 여기서 여기 이 박스권을 이탈해서 여기까지 쭉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죠? 뭐냐면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그냥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냥 지금 네 이거예요. 근데 국제유가가 그리고 장기 추세를 보면은 제가 이 얘기도 해드렸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장기 추세선을 거보면 그냥 이거예요. 네, 그냥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러시아 전쟁 터져서 잠깐 급등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이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아직도 이 안에 있어요. 이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면요 이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네?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유럽 증시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급락한 이유가, 특히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이유가 뭐냐면 어제 미국의 어제 그 국제유가가 8% 넘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유가가 급락한 이유가 경기 침체, 즉 경기가 침체돼서 기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국제유가가 하락한 거다.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자, 근데 이 말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다 속아서 종목을 엄청나게 던집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뉴스가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는 찾아놓은 게 있는데 잠깐만요. KBS 뉴스는 다음에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거 틀어드릴까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우리 아까 회원들을 보여드린 건데 밤사이 국제유가가 8% 넘게 KBS 오늘 아침 뉴스에서 시작하자마자 앵커가 굉장히 불편한 얼굴로, 그죠? 찡그리신 얼굴로 예? 국제유가 8% 폭락했다고 말하마라 막 합니다. 일제히 우리나라 아침에 이런 뉴스가 쏟아집니다. 10년 만에 최악으로 들어보세요.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이 지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이 같은 강도 높은 긴축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늪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들으셨죠? 국제유가가 8% 넘게 폭락해서 1배럴당 100달러가 무너졌다.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오는 신호다라고 아침부터 누가 써준 것 같은데, 그죠? 쫙 얘기합니다. 모든 언론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의 마음을 또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종목부터 먼저 보세요. 종목을 보시면 잠깐만 뉴스 하나 더 보고요. 이거 이제 읽어드릴게요. 커지는 아래 공포. 아래 공포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R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 약자입니다. 네. 국제유가 급락, 그죠? 유가하고 원자재 값이 하락하는 것은 수요가 둔화가 돼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기 때문에 유가와 원자재 값이 하락한다고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쭉 퍼뜨립니다.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20년 만에 최고치다. 이거는 금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기사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종목 좀 이따 봅시다. 네, 보시면 최근에 가장 여기 리세션이라고 하죠. 네, 경기 침체.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물가를 잡으려고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러시아 전쟁이 터져서, 그죠? 네, 사람들의 불안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물품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불안 심리에도 많이 작용을 했죠. 아무튼 금리 인상을 좀 가속화를 했어요. 빅스텝,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식으로. 자,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을 이제 많이 자주 하니까, 이 금리 인상을 너무 자주 많이 하면은 뭐가 온다? 경기 침체. 물가는 비싼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주식 던지고 손절하고 난리친 거 아닌가요? 맞으면 2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 찍으세요. 시간 별로 없어요, 진짜. 맞죠, 그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네. 그러면 물가가 오를 때 가장 먼저 오르는 게 뭔 줄 아세요? 네, 기름이죠. 국제 유가가 가장 먼저 이게 제일 먼저 올라요. 원자재가 올라갈 때는요,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는 국제 유가가 가장 먼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고 러시아 전쟁이 또 이거를 또 자극을 좀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국제 유가, 이 물가 잡으려고 난리친 거 아니에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네.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국제 유가가 자꾸 치솟으니 자꾸 올라가니까 다른 원자재 물가도 올라갔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됐고 금리 인상을 더 자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금리 인상을 왜 많이 하고 지금 양적 긴축을 그걸 왜 하겠어요? 긴축 정책을 왜 펼치겠어요? 물가 잡으려고. 네?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면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그쵸, 우두머리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를 잡아야 뒤에 있는 다른 원자재 관련된 그 상품들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미국의 바이든이 사우디랑 별로 사이도 안 좋은데 사우디 가겠다, 그죠? 자기네 나라들에 있는 그 회사들한테 상유량 늘려라 막 압박하고 막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왜 그랬겠어요? 이게 우두머리니까. 이거를 국제 유가를 떨어뜨려야 물가가 잡히니까. 그러면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아니, 어제까지는 물가 올라간다고 그 난리를 지기더니 오늘은 국제 유가가 딱 떨어지니까 큰일 났대요. 수요가 둔화돼서 그렇대요. 정신병자들입니다.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찍어주시고. 말을 좀 세게 해야지 금방 끝나니까. 정신병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기사에 속으세요. 무방비로 다 속아 그냥. 아니,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난리를 치더니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은 언론에서 여러분 드디어 국제유가가 떨어졌습니다, 안심하시고 경제활동하세요, 주식 손절하신 거 있으면 빨리 사세요, 지금 손절하시면 안됩니다, 저희가 호들갑을 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I'm so sorry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침 대바람부터 인상 박박 쓰면서 국제유가가 8% 급락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아유,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난리라고 어제 밤까지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또 싹 바뀌어서 또 그게 아니래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기승전 경기 침체. 뭘 갖고 와도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이 바닥에서 쫓아내는 게 이 사람들이 목적이에요.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 네? 이게 답답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달러가 지금 올라가거든요. 요즘에 원달러 환율 막 올라가니까 원달러 환율 올라간다고 막 일반 개미들이 막 난리를 지기죠. 돌머리들입니다. 죄송해요, 말 좀 세게 할게요 오늘. 돌머리들입니다. 왜 돌머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할까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IMF를 겪어나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원래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달러가 맞아요, 강세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게 그거보다는 달러 인덱스, 달러 자체가 올라가요. 달러 자체가 왜 올라가겠어요? 왜? 언론에서 막 난리를 지기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디플레이션 온다 난리를 지기니까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니까 전 세계 돈들이 달러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달러가 자꾸 강세가 되잖아요. 누가 손해보는 줄 아세요? 미국이 손해봐요. 미국이 손해본다니까요. 미국이 계속 이걸 용인하겠어요? 자기도 무역 적자가 커지는데? 다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달러 자체가 올라가서 그래요. 원달러 환율 뛴다고 이제 막 난리를 치고 막 정부 욕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것만 봐요. 막 올라간다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원달러 환율이 아니라 달러 자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 인덱스를 보면 돼요. 달러 인덱스.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치고 나가요 지금. 하도 그래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원달러 환율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전 세계 환율이 다 그대로 있는데 우리나라만 뛴다? 그러면 조만간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좀 표현을 좀 세게 해볼게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뭐 그죠? 다른 나라 화폐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조만간 무슨 큰 안 좋은 일이 터진다는 거거든요. 전쟁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옛날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어째 저 기술적 분석 얘기를 많이 못 해드릴 것 같아요. 벌써 30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대충 35분인데 네. 아직 이 설명이 다 끝나지가 않아서 잠시만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거는 불가피한 거예요. 네. 달러 인덱스가 여기를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예, 환율이 자꾸 너무 많이 올라가면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어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거의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죠. 네. 달러 인덱스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방향이 똑같잖아요. 네. 이거 참고하셔야 돼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엔화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잠깐만 이 기사 보여드릴게요. 우리 뭐 아침에 막 국제유가 폭락한다, 폭락했다, 디플레이션 온다, 경기 침체 온다 난리를 쳤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종목 보실게요. 자, 보시죠. 잠깐만요. LS부터 볼까요? 이게 뭐예요? 다 에너지 관련된 거거든요. LS 대형주입니다. 지금부터 보는 게 코스피예요. 거의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코스닥보다는 거의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또는 중형주들인데 LS 뭐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이게 오늘 14% 급락합니다. 저 국제유가 8%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떠는 총에 이만큼 급락했어요. 잘 보세요. 이게 2월달에 저점 찍고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 돈이 조금 들어오더니 쭉 올라왔죠. 그때도 국제유가가 100달러 전후였어요. 지금 이제 99.5달러거든요. 거의 100달러잖아요, 그죠? 네. 여태까지는 어떻게 올라왔대요? 세상에 아침에 전 세계적으로 그 뉴스를 써 내려간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14% 급락합니다. 이거 소형주 아닙니다. 이게 잡주입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 빠졌는데 코스닥은 0.8% 빠졌는데 코스피는 2% 넘게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값이 급락하면 앞으로 고유가 수혜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은 폭락하겠네. 이제 그런 심리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LS 일렉트릭 마이너스 12%. 최근에 잘 가고 있었죠. 오늘 12% 거래가 나오면서 12% 급락했어요. 이럴 거면 주식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종합물류 LX 인터내셔널 오늘 마이너스 10% 급락.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이너스 6% 급락. 뭐하는 회사일까 이 회사들이?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뭐지 막 이러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이제 종합무역 상사예요. 옛날 LG 상사, 예? 포스코 상사 그런 거예요. 여기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철강, 금속, 그 다음에 팜오일, 유연탄, 천연가스 이런 거 뭐 하는 거예요? 무역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급락 나온 거예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최근까지는 괜찮았다니까요. 근데 확 끌어내리는. 더 웃긴 거는 기름을 많이 실어나르고 그런 거 있죠. 다 보세요. 한국가스공사 폭락하죠 10%. 아니 앞으로 가스비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아침에 마이너스 1%에 시작했는데 끝날 때 마이너스 10%에 끝났어요. 뭐예요? 하루 종일 개인들이 무서워서 그 뉴스 보고 달달 떨면서 투매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네? 태양 저기 뭐예요? S오일
정유회사죠. 마이너스 9% 떨어졌어요. OCI, 태양광 마이너스 8%, 현대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1%, 효성중공업 마이너스 11%, 하나솔루션 태양광 그죠 마이너스 10%, 현대미포조선 마이너스 10%,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10%. 최근에 올라가고 있었던 성강밴드 이건 소형주라고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1%. 다 떨어졌어요. 오늘 원전이랑 그죠 에너지 관련 주들이 다 급락했다. 왜? 저 뉴스 하나 때문에.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저 뉴스 하나 때문에 개인들이 참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근데 보세요. 국제유가는 앞으로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지 100%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느끼고 배운 바로는 그냥 방향성이라니까요. 그냥 어차피 현금은 쓰레기라니까요. 네. 인플레이션이 더 이제 지속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러시아 푸틴 아저씨가 우크라이나 때리는 바람에 잠깐 과열된 거죠. 여기 돌파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직 이 추세 안 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후에 국제유가가 50달러에서 한 70달러 정도였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40달러? 그러니까 40에서 한 70달러 정도였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 주유소 가면은 1리터에 한 1000이 싸면 1200원대? 1200원에서 한 뭐 1400원? 요 사이였을 것 같아요. 경유나 휘발유가 그죠? 네. 근데 지금은 2000원 넘잖아요. 그죠? 네. 잘 보세요. 국제유가가 푸틴 아저씨 때문에 가장 많이 갔을 때가 130달러였죠. 최근에. 근데 평상시에는 110달러 전에서 왔다 갔다 했고 어제 끝난 게 99.5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유소와 주유소란다. 그 정유 있죠? 정유회사. 정유회사는요. 그러니까 뭐 130달러, 뭐 120달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 가격 이상만 되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요. 사람들이 SOL 같은 아까 정유주를 많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 하나 보고서 세계 경기 둔화된다, 기름 쓸 일이 덜하된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앞으로 더 뭐 폭락한다고 하니까 폭락할 수도 있다. 그 말에 놀래갖고 오늘 바로 다 손절을 때려버린 거예요. 빨리 팔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국제유가가 몇 달러 이상 되면 정유사는 마진이 많이 남거든요. 한참 벌어요 지금도.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붕어빵 장사, 떡볶이 장사를 한다. 붕어빵이라고 할게요. 붕어빵. 네, 붕어빵 장사를 해요. 근데 붕어빵을 한 개에 1,000원 이상에만 팔면 무조건 남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무조건 남는 거예요. 1,000원 이상에만 팔면. 500원, 1,000원이 너무 비싸다. 원가가 한 200원인가 200원. 근데 한 마리에 500원씩 팔았는데 물가가 올라서 1,000원, 2,000원 올렸어요. 그죠? 근데 2,000원까지 올렸는데 손님들이 안 사 먹어서 다시 1,500원, 1,500원 낮췄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남아요, 안 남아요? 많이 남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조금 떨어져도 정유에서 돈 많이 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스에 속아갖고.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가슴 아파 죽겠어요. 요즘에 그 배울 만큼 배운 분들, 요즘에 우리나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거든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속아요. 워렌 버핏 아저씨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낮에 했던 얘기예요 이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최근에 뭐 매집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SO일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미국 정유회사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어제 마이너스 2% 떨어졌어요. 예? 마이너스 2%. 엑손모빌 많이 들어보셨죠? 엑손모빌 어제 마이너스 3% 떨어졌어요. 추세가 박살난 거 없어요. 그리고 아까 뉴스 나왔습니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을 워렌 버핏이 3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고요. 최근에 6월 말 7월 초에 7천억 정도 더 샀답니다. 7천억. 왜 그러겠어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란 얘기예요. 워렌 버핏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KBS, MBC 뉴스보다 워렌 버핏이 뭘 사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처음에는요 워렌 버핏이 뭘 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해요. 왜 저런 걸 사냐고 손해 보면서 막 조롱하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그분이 웃고 있어요. 그 조롱한 사람들은 단지 조롱한 사람들은 머리를 뜯고 있고 워렌 버핏이 이걸 사고 있다고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즉 미중 무역 전쟁 터지기 전에 그때의 가격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엔 이거 싼 거예요. 국제유가가 이 당시보다 지금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유가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기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나라들이나 기업이 많을 거다. 즉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겠어요? 아니 어떻게 아침에 국제유가 8% 급락한 거를 어떻게 우리나라는 어디 뉴스 한 군데 틀린 데가 없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요. 다 경기 침체래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식당에 가도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죠? 짬뽕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볶음밥, 잡채밥, 그죠? 네. 아니면 곱빼기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반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난 탕수육 부르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린데 어떻게 경제 뉴스는 다 똑같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 거 보고 속지 마시라고. 아까 그 종목들 보여드렸죠? 이게 뭐예요, 그게? 그거 소형주도 아니에요. 대형주 세상에 저렇게 박아놨어요, 저렇게. 우리나라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언론이 부패해서 그죠? 네, 개인들을 속이는 것도 참 문제지만 그거에 맨날 속는 개인들도 문제인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세게 얘기하죠. 왜 그러겠어요? 아니 어제까지는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걱정이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바로 국제유가가 떨어져서 문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신병자지 그게. 그 말에 속으세요. 내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주면 뭐예요? 이 방송 끝나면 또 가서 딴 방송 들을 거고 또 그 사람은 이제 뉴스 보고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말 또 다 믿겠지 이제. 답답한 거 이게. 목 아파 죽겠어요 진짜. 네? 이해되셨어요? 네. 결론이 뭐예요?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기승전 경기 침체. 그리고 워렌 버핏이 하는 걸 잘 보시라 이거예요. 국제유가가 앞으로 더 떨어질지 그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원래 자리로 가서 안정을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거 얘기해드렸나요? 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과거 이렇게 갈 때가 있었죠. 보인다 1번, 안 보인다 4번 찍어보세요. 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여기 외환위기 터져가지고 구덩이 팠잖아요. 그때 차트 똑같다니까요. 네. 스물스물 돌리다가 그때 이제 외환위기 터져가지고 폭삭 쌍바닥 찍었죠. 쌍바닥은 이런 거 갖고 쌍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짜리 갖고 쌍바닥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쌍바닥은 이런 걸 쌍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쌍바닥이죠, 그죠? 네. 짝꿍댕이에요. 네. 이거 나왔잖아요. 똑같잖아요. 쌍바닥. 그리고 여기서 들썩 그러다 쭉 갔죠. 여기하고 기름값이 얼마인지 보여드릴까요? 네? 근데 국제유가 보면 되죠. 여기에요. 국제유가가 10달러일 때 페트롤리움 쌍바닥 찍을 때 여기라니까요. 국제유가 10달러.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네, 140달러. 달린 거예요. 워렌 버핏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다시 옛날 고점 거기까지 왔구나. 이제 좀 더 올라가겠네. 길게 보고 들어가요. 길게. 근데 저런 뉴스 하나 보고 오늘 아침에 다 손절 때리고 난리를 치긴 거예요. 아니 개인들 투명화 나오면 코스닥이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코스닥은 1% 미만으로 끝나고 오늘 코스피가 많이 빠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겠죠.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경기 침체라서 그렇대요. 그래갖고서 이제 어제 여기 유럽이 급락한 이유를 또 막 설명을 해요. 그래 놓고서 현재 시간 잘 보세요. 네, 유럽은 또 급등하고 있어요. 독일 1.4%, 영국 1.8% 급등하고 있어요. 장난치는 거예요. 유럽 망할 것처럼 얘기해요. 그다음 요즘에 그런 뉴스 많이 나오죠. 제가 낮에 우리 현애한테 이 얘기하다가 내가 중간에 딴 얘기한다고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요즘에 재고가 급증한다. 아까 뭐 뉴스 보니까 가전제품 매장 가면 손님보다 직원이 많다. 뭐 그런 아주 자극적인 뉴스 보셨다 1번, 못 봤다 4번. 네. 찍으세요 얼른. 이제 20분도 안 남았어요. 네? 얘기했었죠, 그죠?
이런 기사 보셨어요? 아직 못 보신 분 있죠? 네. 이따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에 재고가 많이 남고 뭐 그래가지고 가전제품 네. 난리도 아니라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불안해할까요? 아니면 편안해할까요? 불안해하겠죠, 그죠? 네? 재고가 많이 남는다고. 자, 잘 보세요. 이 뉴스를 내가 꼭 해석을 해드려야 돼. 해석을. 전 세계 경기 침체가 걱정됩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아까 그 얘기 다 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다 이거예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안 사갖고 기업마다 재고가 남아 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는데요? 자기들이 자꾸 경기 침체 온다고 난리를 지기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지갑을 닫았는데 헛소리하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대. 자기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그래놓고서 이제 딴 데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잘 찾아보세요. 네. 재고가 남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되게 불안해 하시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이거를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 개인들 불안하게 해서 개인들 주식에서 주식 못 사게 하고 떨구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재고가 남을까요? 예, 재고가 일정 부분 남는 게 있을 겁니다. 특정 기업마다 재고량이 증가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있다니까요. 하도 언론에서 저래가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이 돼서 사람들이 지금 별로 안 사요. 안 산다니까. 안 사요. 이게 자, 이 뉴스도 보세요. 하도 안 사가지고 이게 뭐예요? 주식 거래 뚝. 사람들이 주식도 안 사요. 이게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 사람들이 주식을 안 삽니다. 거래량이 확 줄어가지고 증권사 2분기 실적 쇼크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소비 심리예요. 그 앞으로 이제 비관적인 전망 우세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하도 그래갖고 사람들이 주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전제품 사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니 좀 더 쓰지 뭐. 냉장고 바꾸려고 했는데 여보 그냥 내년에 하죠. 다음에 좀 더 씁시다. 그러죠. 당신이 고점에 서는 바람에 손절해가지고 돈도 못 벌었으니까 돈 날렸으니까 네? 다음에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네. 주식을 사야 되는데 경제가 망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냥 있읍시다. 주식도 안 사고 세탁기도 안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이 안 팔리면 재고 처리 해야죠. 그죠? 재고 처리 해야 되잖아요. 특히 옷 같은 거, 가전제품 내년에도 신상품 나올 거니까 재고 처리 해야죠. 그럼 가격을 인하하겠죠. 고객 감사 특별 세일 이러면서 하나도 안 고마운데 고객 감사 이러면서 이제 후려친다고요. 뭐를요? 재고 처리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잡히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더 쳐주시고요. 안 어렵죠? 네?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이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업의 이익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도 그죠? 인플레이션이 꺾인단 말이에요. 꺾이거나 최소한 둔화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금리 인상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다른 원자재가 조금 누르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면 제품 가격 떨어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겠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락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락한다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아세요? 네. 앞으로 금리 인상이 둔화될 거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주고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됐다.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올 것처럼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속고 있다니까요. 나쁜 것만 얘기해요. 좋은 건 얘기 안 해주고. 응? 왜? 털어야 되니까. 네. 이걸 이 얘기를 잘 듣고 잘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시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지금 기술적 분석 강의하려고 한국주철관, JC케미칼, 성보화학, 신송홀딩스, 한일사료, 보성파워텍, 기타 등등등 쭉 갖고 왔는데 오늘 이 얘기는 한 15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10분? 15분? 네. 네. 어차피 이거
저기 스스로 종목 진단하기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시리즈로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부족한 거 내일 또 해드리면 돼요. 맞죠, 그죠? 중요한 건 아무리 기법 강의 많이 해드리면 뭐예요? 멘탈이 멀쩡해야 되는데 아침에 그 개인들 에너지 관련주 갖고 있는 사람들 멘탈 나간 거 보세요. 세상에 SOL이 어떻게 저렇게 급락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죠? 해드릴 얘기가 더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뉴스를 어지간하면 보지 마시고 보셨으면 저녁 방송 제 방송 들어와서 뇌를 정화를 하셔야 돼요. 아주 더러운 뉴스가 너무 많아요. 제가 답답할 때는 이제 표현을 좀 격하게 써요. 정신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그래 세게 할 때는 귀에 팍팍 박히시라고 이제 말을 표현을 좀 세게 할 때가 있어요.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쌍욕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전문가 중에 저기 쌍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보고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쌍욕하더라고요. 진짜 무슨 저기 막 입에 담을 수 흉내도 못 내겠어. 쌍욕하더라고요. 하더라고 욕을 막 질문했다고 막 욕하는데 세더라고.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 시황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어제까지 했던 게 그거였죠. 기술적 저기 종목 진단할 때 이제 그 기본적 가치 분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가 중간에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 쭉 해드렸죠, 그죠?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차트 얘기를 좀 해드린다 했는데 보시자고요. 이거 마무리 안 했구나. 그러니까 낮에 차트 얘기하면서 같이 할게요. 낮에 국제 농산물 가격도 이제 국제유가도 이제 폭락을 했는데 앞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 폭락할 거라는 식으로 이제 막 하니까 고려산업이 사료주 아니에요, 그죠? 상한가 3개나 보여준, 그죠?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녹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9% 떨어졌잖아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차트 분석하는 거 이제 들어갑니다. 아마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이게 나오면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멘탈 나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직전 저점이 어디 여기잖아요. 여기 박스권 보면 이렇게 일반 사람들 이렇게 그죠?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빨간색이 21선이거든요. 21선을 깼죠 여기서. 근데 61선도 깨면서 오늘 10% 급락하죠. 직전 저점이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깼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왜 급락하지? 뉴스를 찾아보니까 원자재 가격, 세계 경제가 둔화가 돼서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른 농산물 가격도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야.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놀라갖고 손절 때리는 거예요. 거래가 바짝 줄고 있다가 살짝 늘어나죠. 손절 때렸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개인들이 불안해서. 보통 사람들 주식을 여기서 사거든요. 9,000원대에서 많이 샀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000원대에서 많이 샀겠죠. 9,000원에 산 사람이 오늘 6,000원 정도에서 손절했으면 30% 정도 손절을 했을 거고 8,000원대 산 사람이 지금 손절했으면 20% 정도 손해보고 손절했을 겁니다. 피눈물을 아마 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손절한 주식을 이쪽에서 회복하려고 매수했는데 끌려 내려와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을 거예요. 1억 갖고 하는 사람이 앞에서 한 40% 50% 손해보고 5천만원 6천만원 갖고 돌아와서 또 20% 30% 손해보면 한 3천만원 남았겠죠. 그죠?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인들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 놓고서 시간에서는 보이시죠? 고려산업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왜 갔다고 하는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가 난항을 겪고 있대요. 장난해요 지금? 사실은 계속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미사일 날아다니고 막 있는데 곡물 수출이 이게 쉽게 되겠어요? 응? 그러면서 시간에 또 상한가를 보내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주식을 잘하려면 살짝 미쳐야 된다고. 어제 그 얘기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요 살짝 미쳐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못 견딘다니까요. 성경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 성경 구절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기 교회 댕기시는 분들 있죠. 저는 교회는 안 댕깁니다만 성경 구절, 성경에는 왜 술 먹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막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죠? 독주 마시지 말라고. 근데 그 구절이 있던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봤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한테는
독주를 주라고. 그 위로가 된다고. 이게 뭐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한테 술 주라는 얘기예요. 그게 위로가 된다고. 웬만하면 이제 술은 이제 그런 거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살짝 제정신으로 주식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지금은 융통성을 좀 발휘하셔야 되는데, 그걸 좋게 얘기하면 융통성, 네. 일본 말을 빌리면 유도리, 그죠? 네.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살짝 미치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네. 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저기 이렇게 막 그 놀이기구 있죠? 롤러코스터. 거기 타면은 그 즐기는 사람은 아니야 이러면서 막 즐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 롤러코스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타보기는 여러 번 타봤어요. 근데 잘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즐기는 사람은 이제 막 즐기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셔야 돼요. 거기서 막 그냥 이빨 꽉 깨물고 이러고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즐기셔야 돼요. 물론 그게 말이 쉽지 힘들죠, 그죠? 네.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바닥에 들어온 이상 지금 나가면 손실이시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자, 이건 좀 찍어보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손해는 복구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데 어디 가실 거예요? 은행? 은행으로 가실 거예요? 채권 사러 가실 거예요? 채권 잘 모르잖아요. 응? 금 사시러 가실 금? 네. 금값 어제 폭락했어요. 금이 안전하다고 막 금 얘기하죠? 웃기고 있네. 어제 금값 폭락했다니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다시. 네. 금은 안전하다 웃기고 있네요. 어제 금값 폭락했어요. 직전 저점 깨면서. 네? 깨면서 하락 이탈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이게 금값이에요. 안전하게 뭘 안전해요. 금 샀으면 손해 엄청나게 봤을 텐데 이거. 여기에서 사람들이 금을 많이 샀어요.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뭐 러시아가 핵을 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핵전쟁 일어나면 금밖에 없다 그래서 금 많이 샀어요. 손해 얼마나 보겠어요. 네? 금이 안전하다고요? 이러고 있는 거지. 아무튼 갖고 노는 거예요. 살짝 네. 저기 하셔야 돼요. 제정신으로 하기가 힘든 상이에요. 아무튼 자 차트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는 세력이 끝난 게 이게 끝난 게 아니라요. 왜 끝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솔직히 있잖아요. 솔직히 오늘 떨어진 거를 제외를 하면 최근에 그냥 여기에서 버텼어요. 안 그래요? 여기에서 안 떨어지고 버텼다니까요. 최근에 지수 전저점 깨고 난리지길 때 대부분의 종목들 막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시아텍 이거 볼까요? 네. 딱 9시까지만 하고 내일 연속으로 해드릴게요. 네. 최근에 종목들이 그냥 6월달에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냥 다이빙 했거든요. 그냥 30% 40% 기본으로 다이빙 했어요. 그냥 여기 기준도 아니고 그냥 여기 기준으로 30%는 기본으로 떨어졌거든요. 그죠? 그런데 고려산업은 잘 보시면 이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돼. 그 종목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 근처에서 그냥 이탈 안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제 그 호들갑을 떠니까 언론에서 사람들이 심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과매도라고 불러요. 과매도. 근데 이걸 갖다가요 그냥 어디 그냥 어정쩡한 데 가서 종목 진단 의뢰하시죠? 제가 그래 종목 진단 맡기지 말라고. 차트가 지금은 상식으로 옛날 기법으로 이게 이해가 할 수 없는 적이라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차트 좀 배운 사람한테 종목 진단 받잖아요. 개인들이건 누구건 선을 일단 이렇게 봐요. 왜 이렇게 그럴까요? 저점이잖아요. 여기랑 저점이랑 이었던 이 선이 나오죠. 근데 여기를 오늘 이탈했죠.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탈했으니까 빨리 손절하라 그래요. 손절. 자, 여기 추세선을 이게 추세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추세가 우상향이거나 하여튼 뭐 그거를 잘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추세 매매는 언제 하는 건 줄 아세요? 장이 좋을 때. 어지간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추세대로 가요. 실제로. 기억하셔야 돼요. 장이 좋을 때 추세 매매하면 차트 분석해서 추세 매매하면 돈 좀 벌 수 있어요. 쉽게 벌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처럼 살짝 미쳐야
살짝 이제 제정신으로 주식을 하기 어려울 때는요, 추세 매매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추세를 다 이탈했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주식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추세를 이탈했는데 왜 이탈했는지도 모를 때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막 대형주가, 에너지 관련 대형주들이 막 10%씩 폭락하는데 얘가 견디겠냐고요. 이해 가세요? 무료 종목 진단 받지 말라니까요. 차트 띄워놓고 그리고서 1분 안에 끝내주죠. 30초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네. 뭐 길게 해준다고 좋은 줄 아세요? 똑같아요. 아까 제가 지금 기술적 분석 이걸 하려다가 왜 아까 그 국제유가 계획을 그렇게 길게 했겠어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상황에 맞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은 이거예요. 차트 분석이 되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게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 일단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거든요. 그러면 패닉이 뭐예요? 추세대로 가다가 추세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이 추세로 가다가 여기를 이런 식이건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집값이, 부동산 값이 갑자기 이렇게 뛰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죠. 나 혼자 거지 됐다 그러면서 패닉 바잉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주가가 아주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똑같을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어떻게 불러요? 패닉, 팔았다의 뜻이죠. 셀. 한문으로 얘기하면 과매수, 여기는 과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려고, 회귀하려고 해요. 다시 돌아온다고요. 돌아오려고 하는 이게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멀어지면 과열됐습니다. 자,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세게 떨어지죠? 손절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갑니다.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일반적인 기법은 뭐냐면, 자, 여기죠? 여기를 이탈했죠? 그러면 자, 손절하세요. 그래요. 이 기법이 바뀌질 않아요. 공짜 기법이거든요. 옛날에 맞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자,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니 손절하세요. 다시 들어오면 사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이 기법이 안 맞거든요, 요즘에. 안 그래도 된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 그럴싸하게 쫙 오고 이탈했습니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끝났나요? 네. 뉴스 못 보셨어요? 국제유가가 폭락했는데 경기 침체가 확실해서 원자재 값이 폭락한대요. 응? 뉴스 안 보셨냐고요? 본격적으로 떨어지면 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물어본 사람이 어떡해요? 그러면서 이제 손절하는 거예요. 이제 손절 안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약간 미친 사람, 웃으면서 들으세요. 약간 미친 사람을 만나면 반등 나올 때 파세요 이러는 거예요. 속지 마라. 언론에서 헛소리하는 거다. 반등 나올 때 팔아라.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앞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으니까 반등 나올 때 매물대 되게 많다. 반등 나오면 빨리 정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전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한일사료 있죠. 한일사료를 이거 저한테 물어본 사람 되게 많아요. 신규원들이 한일사료를 갖고 도는 사람이 좀 있었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한 서너 명 좀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상당수가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서 요쯤에서. 근데 이게 여기서 샀거나 아니면 여기서 샀거나 아니면 여기서 샀거나. 근데 요 정도 왔을 때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자꾸 시간을 질질 끌더라고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반등 나오면 팔아라. 근데 안 팔고 계속 물어봐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살짝 신경질 냈어요. 살짝. 그래서 팔거든요. 원래 현대한테 신경질 내면 안 되죠. 근데 살짝 약간 신경질 냈어요. 나 이제 모릅니다. 그랬어요. 난 몰라요, 이제. 이게 뭐냐면 협박한 거예요. 난 몰라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분들은 팔아요. 보세요. 저 어떻게 돼요? 줄줄줄 흘러내리죠. 고려산업이 한일사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왜게요? 거래가 균일하게 터졌죠. 주가가 올라올 때보다 거래가 더 많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팔아먹었다고 봐야 돼요, 세력이. 언뜻 보면은 고려산업이랑 차트가 똑같은 것 같죠? 왜냐면 여기도 박스권을 이렇게 살짝 이탈했으니까 선생님 한일사료 갖고 있는데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제 친척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제 형제가 물어봤다. 전 도망갑니다. 얘기해주기 싫어서. 네. 근데 이제 회원이 물어보셨다. 반등이 내일 반등 나오겠죠, 그죠? 아까 고려산업이 상한가 갔으니까 빨리 팔으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세력이 팔아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정리하시죠. 정리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못 팔겠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들썩들썩 거리니까. 난 그 마음 이해해요. 자꾸 들썩거려. TV 틀면은 뭐 흉년이 될 것 같다. 뭐 농산물 가격 폭등해서 뭐 물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뭐 경제가 그래서 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못 팔겠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갑자기 하루 만에 돌변해서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뉴스를 믿으시면 안 돼요. 뉴스를 항상 의심하셔야지. 네, 결론이 뭐예요? 네. 한인사료는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몇 개 더 보여드릴까요? 대주산업 있죠? 대주산업 제가 여기서 안 좋게 얘기했죠? 어디에서요? 이거 사지 마라. 사시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사태가 똑같죠? 거래량 보세요. 거래 되게 많죠? 그 뭐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줄줄줄 흘러내리잖아. 반응도 안 나오고. 네?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신성홀딩스예요. 이게 마치 여기에서는 악고 좀 돌파해서 또 갈 것처럼 이렇게 액션을 취했지, 그죠? 안 좋은 장에, 그죠? 또 갈 것처럼 막, 그죠? 심장이 막 뛰게끔 막 가슴 설레게 막 이랬잖아요, 그죠? 언뜻 보니까 눈잇목 같고 막 세력이 막 에너지를 막 모으고 있는 거 같고 막.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제2의 대주산업이 될 거다. 나중에 이거 사가지고 나한테 저기 봐달라고 하지 마라. 단톡방에서 옛날에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네. 사신 분들 팔아라. 대놓고 압박했어요. 멀리 볼 생각하지 말고 파셔라. 응?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랬어. 샘표도 같이 가는 거니까 다 팔아버릴 것 같아. 줄줄줄 흘러내리죠. 여기에서 버티고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자 어때요? 거래가 가장 많이 실린 양봉이 이 친구거든요. 그 밑에를 깼죠. 한 번 깼고 두 번 깼어요. 그럼 뭐예요? 거의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어요. 정말 강력한 호재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 못 가요. 한일사료 그리고 누구 꼴라는 거예요? 대주산업 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본전이 좀 안 되더라도 분할 매도를 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성파워텍 있죠? 이거 사람들 물리기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거 되게 잘 맞춥니다. 보성파워텍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반등 나올 때죠. 여기서 그랬어요. 라이브 방송할 텐데 혹시라도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라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 다 팔았는데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회원이 있을 수 있어서 팔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흘러내리니까. 이게 뭐냐면 신성홀딩스가 잠깐만요. 시간이 또 거의 다 됐네 이제. 이게 여기에서 다시 올라올 것처럼 폼은 잡았지만 그죠? 네. 나가는 거였어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보통 종목 진단을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이제 맡기면 여기서 선 이렇게 가요. 여기서 매수했는데 7,000원대 매수했는데 좀 봐주세요. 물렸어요. 6,000원인데 어떻게 할까요? 손절할까요? 말까요? 아 괜찮다고 올라올 거라고. 응? 이거는 윤석열 씨 취임이 5월 12일이었죠. 5월 10일이었죠, 그죠? 네. 그게 여기거든요. 아 이제 윤석열 씨 이건 저기 탈원전 보건전이죠. 탈원전 폐지 수혜주지 않습니까? 원전 테마주. 윤석열 씨가 대통령 취임하면 이제 승승장구할 겁니다. 아 그럼 선생님 더 사야 될까? 아 그럼요. 보성파워텍이 대장인데 더 사셔야죠. 더 사세요. 신용 써도 돼요? 이럴 때 신용 쓰시는 거죠. 사세요. 근데 저 같은 이제 미친 사람은 이제 올라오면 팔아라. 안 팔면 가만 안 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팔아라. 나중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협박하거든요. 저는 겁을 준다고요. 근데 보통은 저처럼 얘기 안 해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는 거니까. 나가 떨어지잖아요. 제가 맞죠? 여기 못 올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잘하겠어요? 어떻게 잘할까요? 이런 데서 옛날에 혼자서 소실적에 매매하다가 많이 물려봤거든요. 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반감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많이 물려봤어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공감되시면 7번, 이해되시면 7번 찍어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한국주철관 JC케미칼 신성홀딩스라는 했고 성보학 이런 거 내일 또 해드릴게요. 내일 정보 더 갖고 올게요. 이해되세요? 네, 비싼 수업료 내고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네? 내 이거 깨닫느냐고 얼마나 돈을 많이 날렸는 줄 아세요? 네. 응?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 네? 내가 이거 배우려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날렸는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돈 날리면서 배운 거예요. 응? 고맙다고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잘 쓰시기만 하면 돼요.
네? 올리지 마시라고. 내일 더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좋은 것도 얘기하고 나쁜 것도 얘기해 드릴 건데 차트가 좋은 것도 얘기하고 나쁜 것도 얘기할 건데 물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언론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오늘 밤도 일찍 푹 주무시고 우리 또 그 테마주 잘하시는 우리 또 김 실장님이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거 하신답니다. 사료주, 메타버스, 코로나.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 테마주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뭐 이런저런 거 많이 급락을 하는데 메타버스 테마주는 어제 미국 증시에서 폭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월가에서 메타버스 관련주 계속 추천 나와요. 예, 들어가셔서 메타버스 관련주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나도 메타버스 관련주 여러분들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김 시장님이 이쪽에 기술주 특히 이런 거 잘 하시니까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뭐뭐가 움직였는지 잘 들으시고 메모 꼭 해놓으세요. 아셨죠? 네. 자, 일찍 주무시고 여기 방송은 김 시장님 뭐 방송 한 30분? 네. 딱 그 정도 적당히 하시니까 네. 들어가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저는 내일 또 여기 기술적 분석 요거 하는 걸로 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언론한테 털리지 마시고 계좌 잘 지키세요. 아셨죠? 네, 내일 또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